엉겁결에 좀 결혼을 했어요. 와이프가 급하게 독일을 가게 되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그렇게 서로가 얼마를 구체적으로 벌고 얼마의 수입이 있는지 사실 구체적으로는 사실 잘 몰라요. 뭐 알아서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3월 발리에서 총 지출한 금액은 141만원입니다. 주거 비용으로 35만원이 들었고요. 식비로 39만원이 들었습니다. 발리 여행으로 36만원이 들었고요. 테니스, 인도네시아, 헬스장 등 여러가지 취미 활동을 했었는데요. 취미 활동으로 12만원이 들었습니다. 담배로 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저희 부부를 정말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30대 디지털 노마드, 자녀는 따로 없고요. 결혼 9개월 차 한일 부부입니다. 제 일본인 와이프는 원래 일본 회사에서 근무 중에 있었는데 지금은 독일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게 되면서 독일 베를린에 지금 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적으로 작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이 인터넷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 이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와이프가 있는 독일 베를린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6개월은 독일에서 함께 보내고 있고, 그리고 남은 6개월은 한국이라든지 발리라든지 동남아를 주로 이제 거점을 삼아서 이곳저곳 이동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본론 들어가서, 저희가 이번에 3월하고 4월에는 저희가 발리에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3월 한 달 생활비는 141만원, 그리고 4월 동안 한 달 생활비는 133만원입니다. 2월 같은 경우는 독일에 있었는데 독일에서 한 달 생활비는 총 128만원이었는데요.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서의 한 달 생활비는 부부 합산 생활비가 아니라 한 명당 생활비입니다. 부부 합산 생활비로 하려면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부부는 사실 작년에 좀 엉겁결에 좀 결혼을 했어요. 와이프가 급하게 독일을 가게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그렇게 서로가 얼마를 구체적으로 벌고 얼마의 수입이 있는지 사실 구체적으로는 사실 잘 몰라요. 뭐 알아서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신 공동 생활비를 저희가 함께 지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공동에 이제 신용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총 지출을 하고서 나중에 이제 절반으로 나눠 가지고 서로 이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독일 베이스로 생활을 하긴 하는데, 역시 동남아에 있으면은 확실히 삶의 퀄리티가 훨씬 올라가고 재미는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독일에 있을 때보다 동남아에 있을 때, 저희가 발리에 있을 때 돈을 더 많이 쓴 게 좀 신기했어요. 주거 비용은 한 달에 35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건 한 명당 비용이고요. 저희가 묵었던 이번에 발리에서 묵었던 곳은 한 달에 70만원 정도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35만원, 와이프가 35만원을 지불했습니다. 한 달 생활비 중에 일단 가장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주거비인 것 같긴 해요. 저희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인 와이프가 독일 베이스에 있기 때문에, 와이프 회사에서 그 독일 베를린 지원이 100% 나오기 때문에 베를린에선 집세가 빵원이었는데, 발리 같은 경우는 다른 동남아에 비해서 월세가 굉장히 비싸다고 좀 느껴졌어요. 지금까지 동남아 많은 곳에서 한 달 살이를 해왔었는데, 태국이나 베트남에 같은 경우는 괜찮은 아파트먼트라든지 뭐 콘도미니엄 같은 데 사는데 보통 한 달에 50만원 정도면은 정말 괜찮은 곳에서 살 수 있어요. 뭐 수영장도 딸려 있고, 헬스장도 있고, 세큐리티도 따로 있고, 각종 편의시설, 뭐 1층에 편의점이 있는다든지 굉장히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데, 발리는 생각보다 가성비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사실 가성비 좋은 곳으로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데, 저희는 그 발리 중에서도 짱구라는 곳에서 저희가 묵기를 꼭 원했기 때문에, 짱구라는 곳이 굉장히 발리 안에서 좀 물가가 좀 비싼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좀 했습니다. 식비 같은 경우는 유럽보다 저희가 발리에 있을 때 훨씬 더 많이 썼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보니까 1월에는 저희가 식비로 25만원 정도를 썼고, 한 명당 2월에는 저희가 20만원 정도를 썼는데, 3월 같은 경우 저희가 있었던 발리 3월에는 40만원을 썼고요. 4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37만원을 썼어요. 독일에 저희가 한 달에 있었을 때는 거의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밖에 쓰지 않았는데, 발리 오니까 30만원, 40만원 정도 저희가 거의 1.5배에서 한 2배 정도로 식비를 쓴 것 같아요. 사실 동남아 같은 경우는 직접 만들어가지고 자취를 하는 것보다 사실 외식하는 게 싸게 먹히는 경우가 많기도 해요. 저도 이제 자취를 한 지 15년 정도가 넘어가긴 하는데, 사실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는데 안 만들어요, 동남아에서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간 절약이에요. 하루 24시간 정도에 이제 한정된 시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삼시세끼를 다 만들어가지고
먹는 게 사실 그렇게 경제적 이득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발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삼시세끼를 다 외식을 했어요. 한 번도 자취를 해서 만들어 먹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이제 저희가 독일 같은 경우는 외식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할 정도예요. 왜냐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한 번 나가면은 한국 돈으로 한 5, 6, 7만 원 이렇게 그냥 깨지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자취를 하고 정말 되지도 않는 요리 만들어가면서 어떻게든 이제 생활을 해야 하는데, 동남아 같은 경우는 삼시세끼를 다 이제 외식을 하려다 보니까 절대적인 금액은 싼데 사실 전체적인 금액, 유럽에서보다 식비는 더 많이 나오게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사실 발리에서 이제 한 끼 식사 같은 거 하려고 하면은 현지식 같은 경우는 뭐 25,000 루피아에서 5만 루피아 정도, 한국 돈으로 대략적으로 따지면은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그리고 서양 음식, 뭐 예를 들어서 스파게티라든지 좀 약간 괜찮은 음식의 퀄리티를 먹으려면은 보통 5만 루피아에서 10만 루피아, 대략적으로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5,000원에서 8,000원 정도면 이제 식사를 할 수 있긴 한데, 유럽보다 좀 약간 식비가 많이 나온 것도 있긴 한데, 결정적인 이유는 카페를 많이 갔어요. 하루에 많게는 3번씩 카페를 갔기 때문에 굉장히 카페를 자주 가서 커피를 많이 마셨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보통 4만 루피아 정도면 이렇게 마실 수 있는데,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3,000원 정도면 이제 마실 수 있긴 한데, 커피 마시러 가는 것도 있긴 한데 그 공간에서 컴퓨터를 이제 작업하기 위해서 주로 가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뭐 시내에 있는 카페들도 있기도 하고 바다가 바로 보이는 카페들도 굉장히 많아서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일할 수 있는 메리트도 있고,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컴퓨터로 일하면서 재택근무하는 맛이 약간 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업무 환경은 그렇게 좋진 않아도 카페에서 이제 일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저희는 많았기 때문에 카페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썼습니다. 원화 약세가 정말 심각할 정도예요. 비명을 지를 정도로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지금 유학하시거나 학비를 이제 한국에서 조달하시는 분은 정말 너무 힘들 것 같긴 한데, 뭐 아시겠지만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뭐 수출 부진이라든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가지고 뭐 원화가 약세가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해외 생활이 녹록지 않은데, 저희 같은 경우도 거의 한 80% 이상을 해외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좀 많이 힘들긴 해요. 매년 저희가 발리는 오는데 거의 같은 씀씀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나온 편이긴 해요. 원화가 좀 약세다 보니까. 발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취미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어 배우기, 그리고 서핑,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테니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헬스를 했습니다. 일단 와이프가 주 3회 정도 서핑을 배우러 나갔어요. 좀 약간 미쳤나 싶었어요. 정말 한 번 할 때마다 레슨 가격이 보통 35만 루피아인가? 한국도 대략적으로 한 3만원 정도 하는데, 주 3회를 나가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은 주 한 달에 한 40만원을 서핑 레슨비로 쓴 것 같습니다. 뭐 자기 돈 가지고 하니까 뭐 그렇게 크게 별말은 안 해요. 그리고 전에 이제 일본 회사에서 다녔을 때보다 지금 주전으로 나가게 되면서 굉장히 좀 벌이도 많이 들어갔고 연봉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터치는 안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자기가 좋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사실 와이프가 독일에 있으면서 좀 굉장히 좀 우울해했어요. 많이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독일에 있으면서 굉장히 힘들었었던 게, 항상 제가 이제 그 동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리는 게, 날씨가 정말 미친 듯이 너무 힘들어요. 겨울 날씨가. 발리 오더니 좀 이제 서핑은 이제 매년 발리에서 하는데 굉장히 이제 활기차게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또 재밌어 하고, 그 이제 같이 끝나면은 또 이제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카페에서 이제 같이 가서 일하기도 하고. 와이프는 서핑한 지 한 3년 정도 돼가는데 꾸준히 해서 정말 실력도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여튼 서핑하면 정말 굉장히 좋은 게 약간 도전의식 같은 게 확실히 있어요. 저도 예전엔 좀 했었는데 파도를 보면 정말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걸 탈 수 있을까 싶은데, 이게 어떻게 또 열심히 연습하고 이렇게 노력해서 해서 이렇게 타는 거 보면은 진짜 대단한 것 같긴 해요. 일단 파도가 정말 무섭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정말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정말 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와이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레슨으로 저희가 한 명당 66,000 루피아가 아니라 66만 루피아구나. 한국 돈은 한 명당 57,000원씩 저희가 지출을 했고요.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저희가 인도네시아 레슨을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어를 저희가 배우는 이유는, 저희는 일단 발리로 무조건 2주 계획을 지금 짜고 있고요. 5년 안으로 꼭 2주 하자고 계속 와이프랑 얘기는 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많은 곳에서 정말 한 달 살이도 많이 해보고, 와이프 같은 경우는 뭐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뭐 호주 유학,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본에서 살아보고 호주에서 살아보고 동남아 웬만한 곳에는 다 살아보고 해봤는데, 모든 곳을 통틀어 가지고 발리만 한 곳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왜 발리로 이주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말씀드리고, 인도네시아어는 진짜 배우기 쉬운 것 같아요. 일단 잘하지 못하는데, 일단 인도네시아어는 영어랑 같은 알파벳을 쓰니까 일단 그 엔트리 하는 단계에서 이게 너무 힘들다. 일단 뭔가 그 일본어처럼 뭐 일본어, 히라가나, 뭐 카타카나 이런 걸 외워야 된다라는 약간 힘든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알파벳 그대로 쓰니까 약간 바로 읽을 수 있고, 그냥 단어만 외우기만 하면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엔트리 단계에서 약간 배우기 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문법이 좀 굉장히 간단해가지고 정말 단순해요. 금방 이렇게 활용도 할 수 있고, 조금만 이렇게 비틀면 금방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재미도 있고,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어는 꾸준히 저희가 3년째 인도네시아 올 때마다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발리를 장기로 단기로 이제 체결하면서 총 토탈로 합해보면은 저희가 2년 정도는 발리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발리는 웬만한 곳은 저희가 다 가봤는데, 저희가 이번에 안 가본 곳이 문장안이라는 곳을 저희가 안 가봤고, 정말 저희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문장안이라는 곳을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서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발리 북서쪽에 위치한 곳으로 접근성은 정말 안 좋아요. 자동차 타고 한 4시간 정도 가야 될 정도로 굉장히 접근성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접근성이 안 좋고 관광객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해양 생태계하고, 그리고 스노클링으로도 굉장히 유명해서 맑은 푸른 바다하고 풍부한 산호초가 펼쳐져 있어서 정말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괜찮다고 느껴진 게 뭐냐면은 온천지로 유명해요. 온천지. 이게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일본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온천하면 정말 눈이 돌아갈 정도로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온천이 정말 잘 돼 있어가지고 리조트 안에 그 이제 풀빌라처럼 돼 있는데, 풀빌라의 풀이 아니라 온천이 이제 프라이빗에서 다 이제 묵을 수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정말 하루에 한 4-5번을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민피 리조트라고 하는 곳인데, 일단 굉장히 정말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스노클링도 했었는데, 스노클링 같은 경우는 저도 웬만한 동남아에서는 스노클링을 다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갈 때마다 다 좋긴 한데, 문장한 스노클링은 약간 좀 때가 덜 묻은 느낌? 때가 좀 덜 묻은 느낌이라서 정말 그 스노클링 하기엔 정말 적합했어요. 저는 매번 말씀드린 게, 가계부 쓴 지 한 15년 정도 넘어가는데 매월 이런 식으로 계속 정리를 하고 지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계부를 쓰면 전체적인 그림이라든지 좀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쓰고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매월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하면서 뭐 저희 부분을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라는 부분을 공유하면 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좀 전체적인 그림을 이런 식으로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공유를 할 예정에 있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거나 좋았다고 생각하시면은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